밤이 찾아오고 당신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고 화면은 어둡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당신의 뇌리 한구석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고 심지어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동안은 분노를, 그 다음에는 무관심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 마음 한구석에 죄를 품은 불길처럼 남아 있습니다. 칼 융이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이유가 당신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것은 종종 사랑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씁쓸한 향기와 희미한 기억만 남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남아있는 그 완강하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전혀 다른 무언가입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 그것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칼 융은 수년간 인간 영혼의 어두운 복도를 헤매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울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무언가를 떼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어쩌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다른 사람의 책상에 앉아 있을지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미묘한 진동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그 메아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내면 깊숙이 팽팽하게 당겨진 줄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허락도 없이, 심지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마음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걸까요? 왜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중에 그 얼굴이 잠시 당신을 쳐다보고는 사라지는 걸까요? 왜 노래의 첫음이 들려올 때 마음속에 묵묵한 돌덩이가 움직이는 걸까요? 왜 익숙한 거리 모퉁이를 돌 때 심장이 붙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무언가가 깨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재우려 할수록 더욱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억을 탓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는 없어 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같은 장면들이 되풀이됩니다. 함께 마셨던 커피, 한밤중의 산책, 손끝에 감도는 따스함, 오직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 없는 대화. 이 모든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순간들이 펼쳐지는 동안 당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난 무언가였습니다. 그 이미지들 뒤에는 미묘하게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닫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평생 동안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때 그 문은 아주 조금 열렸고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얼굴은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각인시킨, 당신이 씌운 이미지일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은 종종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그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일 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의 부재를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들로 채웠고,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것들은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섬세한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꿈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떠난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꿈이었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여전히 미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꽉 매달려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사람도 지워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봐준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숨을 참을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비록 당신이 그 순간의 주인이었지만 당신은 그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주인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지만 처음부터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 말입니다. 융은 사람의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당신 내면의 영원한 그리움의 구현체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저 하나의 문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당신은 그 뒤의 방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방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끝나면 사랑은 떠나갑니다. 남는 것은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것입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 안에 조용히 존재해온 어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 목소리의 떨림을 알아챕니다. 당신은 몇 년 전에 그 존재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잊을 수 없는 매일 밤, 그 존재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이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면 그 존재가 수년 동안 당신에게 해왔던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수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조용히 걸려있던 그림을 그 사람의 얼굴에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캔버스일 뿐입니다. 진짜 붓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같은 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시선은 유독 그 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름다웠고 친절했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그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융이 조용히 지적했던 고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마음속의 그림을 부드럽게 건드린 것입니다. 그 그림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어느 고단한 날, 어딘가에서 그 이미지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 수도 있고, 저녁 햇살에 비친 어머니의 미소였을 수도 있고, 10살 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이웃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형체를 갖추고 액자에 담겨 당신 마음속 조용한 벽에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 앞에 나타났고 그 얼굴의 이목구비는 그 오래된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오직 그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당신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 조용하고 장막에 가려진 박물관 안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깊은 충격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저 도구, 매개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위대한 사랑은 종종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과 그 사람 내면에 간직한 이미지 사이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은 정말 당신과 닮았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당신 안에 조용히 품어왔던 어떤 모습과 일치했나요? 그 모습과 나눴던 논쟁들을 떠올려 보세요. 왜 그 모습의 어떤 반응들이 당신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그 반응들은 그림 속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침묵했고 이해심 많았고 당신이 바라는 그대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분노했습니다. 속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당신을 속인 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던 그림이 문제였습니다. 진짜 자아와 그림 사이의 그 미묘한 차이가 몇 달 동안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순간 그 모습이 정말로 그림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눈길, 짧은 말 한마디,
편안한 손길 하나가 갑자기 그 오래된 이미지와 일치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폭발한 빛은 사실 그 그림의 빛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낡은 등불의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전등 스위치를 수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스위치를 놓았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등에 불이 켜졌던 그 드문 순간들이었을까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슬픔은 결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불러일으킨 이미지, 당신이 수년 동안 억눌러온 이미지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 이미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장면의 주인공이 어느 날 밤 조용히 커튼을 걷고 떠났을 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볼 때 당신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면은 아직 새로운 배우에 의해 생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제로 같은 배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은 또 다른 익숙한 얼굴, 같은 틀에 들어맞는 새로운 얼굴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해마다 하나씩 차례대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은 매번 다르지만 내면에서 활성화되는 이미지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틀에 들어맞는 다른 얼굴들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들어오면 액자는 빛으로 가득 차고 안에 있던 낡은 램프가 다시 켜집니다. 그림은 빛으로 생동감을 얻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림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파괴가 시작됩니다. 다시 탐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순환은 칼 융이 가장 주목했던 슬픈 인간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다르고 누구와도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에 비친 이미지가 당신에게 유일무이하고 비할 데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에 서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날, 오랫동안 당신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부드러워지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완전함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맨다. 영혼은 내면에서 불완전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어쩌면 용기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숨겨왔던 감수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미묘한 자유의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며 깨어나려 애썼다. 그 관계에서 당신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다.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발견했던 새로운 당신의 모습이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더 용감했나요? 목소리가 더 컸나요? 웃음소리가 더 쉽게 터져 나왔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갇혀있던 문장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저절로 활짝 열렸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은 진정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상태는 진짜였고 빌려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 순간은 사라진 것 같다. 마치 그 사람과 함께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융에 따르면 다른 사람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거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당신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얼굴이 비춰지던 매끄러운 표면만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고통은 다음에 어디에 당신 자신의 모습을 비춰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누군가를 잃으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착각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오랫동안 당신 안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
마치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의 어깨를 잡고 깨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단지 당신 안에 그 진동을 듣고 느낄 수 있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름길을 택하고 우회로를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줬어 라고 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름길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했던 것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다른 사람과 함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장면을 혼자서 당신 스스로 막과 함께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함께 했던 특별한 일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나요? 함께 읽었던 책을 다시 집어든 적이 있나요? 함께 걸었던 길을 혼자서 걸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그들은 거기에 없고 당신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책은 결코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그들의 발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끌어온 것은 언제나 당신의 발이었습니다. 융은 수년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오랫동안 완강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도망치고 있던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빛과 깊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 빛을 품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몸서리치게 됩니다. 책임감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빛을 스스로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당신 안에 불완전한 무언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이 돌아와 부드럽게 보살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일깨워준 사람은 떠났지만 그 일깨워진 무언가는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고요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끔씩 뒤돌아보며 그 오래된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그 얼굴을 간직하고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사실 그저 하나의 상기시키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눈치챘나요? 라고 묻는 조용한 쪽지처럼 말이죠. 그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쪽지를 읽고 그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묘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익숙한 느낌이, 간지러운 감각이 그래, 바로 나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댓글에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름, 느낌, 순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낮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출근길의 주변 소리에 둘러싸이고 전화벨이 울리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아무도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밤이 찾아온다. 시계는 느리게 가고 집안은 고요해지고 거리는 숨죽인 듯 조용해진다. 그 정막 속에서 불청객처럼 어떤 얼굴이 당신의 심장으로 툭 떨어진다. 바로 당신이 홀로 있는 그 순간,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정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인간의 영혼이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시간이라고 묘사했다. 하루 동안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 미뤄야 할 일도 없다. 오직 당신만이 남는다. 날 것 그대로 벌거벗은 채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당신. 당신의 의식은 그 시간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왔기에 너무나 지쳐있다.
방어막이 무너진다. 바로 그 순간 당신 내면의 가장 고요한 방이 삐걱거리며 문을 연다. 융은 이 내면의 공간을 시간을 초월한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시계는 거기서 멈춘다. 어제와 5년 전과 같은 거리감, 저녁과 새벽의 차이가 없다. 당신에게 닫혔던 문이 여전히 살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끝난 이야기가 마지막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한밤중에 나타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한순간 당신은 당신의 도시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음 순간 그 사람 옆에 서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듯하지만 현실보다 더 무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목에 걸려있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수년 동안 답을 기다려왔던 질문들을 던집니다. 아침이 오면 그 세상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당신을 채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같은 방, 같은 얼굴, 같은 무게가 느껴집니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낮에는 그 모든 것을 쉽게 잊을 수 있는데 밤에는 왜 그 문이 그렇게 빨리 닫히는 걸까요? 당신은 그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꺼운 이불로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그 이불은 벗겨집니다. 이불 아래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융의 말은 거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시야에서 희미해질 뿐입니다. 그것은 땅속으로 숨어들어 새로운 형태를 틉니다. 때로는 노래의 후렴구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최근 이상한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구석구석이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지는 곳. 당신 안에 무언가를 뒤흔드는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낮에는 억누르려 애쓰지만 밤이 되면 억누를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융은 꿈을 잠재의식에서 온 편지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침이 오고 전화벨이 울리고 하루의 소음에 휩싸입니다. 편지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음 날 밤 그 편지는 다시 옵니다. 여전히 열어보지 않은 채로. 아직 읽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잠시 멈춰보세요. 한밤중에 그 얼굴을 떠올릴 때 당신 안에서 가장 먼저 울리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굴욕감인가요? 수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의 무게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갇힌 듯한 묘한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이든 그것은 우연히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의 한가운데에는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은 미완성된 것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무대 위로 다시 가져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밤의 시간, 목구멍에 맺힌 녹지 않는 덩어리. 이 순환은 고문이 아닙니다. 이 순환은 부름입니다. 당신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끌어당기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입니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계속 돌아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앉아서 들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배경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침묵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그들이 도망치려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 얼굴은 당신을 파괴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의사입니다. 그는 램프를 켜고 당신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 안에 아직 열려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지 않는다면 그 방문객은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당신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은 마지막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도망칠 건가요? 잠깐만요. 당신은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당신 기억의 가장 복잡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그 사람이 그리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당신의 첫 번째 대답은 재빨리 나옵니다. 그 사람을 원해. 하지만 진짜 답은 그 말의 심장부, 조금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속 장면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나요? 그 사람의 손길을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찾고 있나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그 메시지가 마치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던 특별한 밤들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그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를 찾고 있나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 안에서 느꼈던 그 상태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물려받는 가장 오래가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얻었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태, 그 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그 형태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나요?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숨쉬기조차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당신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면에서 자라나는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해 변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 한 번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로 그 순간 당신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당신 안에 웅크리고 기다리며 감이 나오지 못했던 누군가,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집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예전 주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문을 여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 이제 작은 것을 시도해 봅시다. 눈을 감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5분을 떠올려 보세요. 단 5분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에 무엇이 있었나요? 단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이해받았다? 나는 안전했다? 아무런 판단도 없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였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그 단어는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허락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당신이 그 허락을 사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쉽게 무언가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문지기처럼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문지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었든 그들은 잠시 비켜섰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숨쉬지 않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경비병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시점에서 융이 하는 말은 놀랍다. 경비병이 그 손님을 들여보낸 것은 그 손님을 알아봐서가 아니었다. 손님이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 손님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무언가가 바로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마음은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면 그 감정을 하나의 틀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틀이 사라지면
마음은 그 감정도 사라졌다고 결론 짓는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감정을 혼자 느꼈던 순간이 있지 않았는가? 가을 저녁에 혼자 걷던 순간, 책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던 순간, 오랜 달리기를 하고 나서 지쳤지만 묘하게 충만함을 느꼈던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 감정이 결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가장 조용하고 단순한 증거입니다. 그 감정은 바로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그 감정에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감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 감정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감정의 암호를 아는 소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초인종을 알아보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삶의 토대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얼굴은 한때 당신에게 속한 그 감정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님은 떠났지만 한번 열린 문은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초인종은 여전히 당신의 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처음으로 그 초인종을 누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문은 당신의 것입니다.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 융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힌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해안가에 작은 쪽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모처럼 당신 영혼의 가장 예민한 곳에 한 문장을 박아놓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남습니다. 당신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왔다가 지나갔고 이제 가버렸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남겨진 봉인된 봉투와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기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기 위한 가장 긴 핑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봉투를 연다는 것은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것은 그 순간을 무한정 미루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그 편지는 탁자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다른 물건들이 그 위에 쌓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지는 읽히기 위해 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들은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그런 이유로 당신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것, 당신에게 닿아야 할 무언가를 말입니다. 자, 잠시 멈춰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중 무엇이 당신에게 남아있나요? 어떤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나요? 몇 년이 흘렀는데도 어떤 순간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이 했던 말 중 잊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내뱉었던 말 중 되돌릴 수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눈길 한 번, 침묵 한 번, 문이 닫히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 편지의 봉인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봉인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융은 모든 관계를 보이지 않는 이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무엇을 주는지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척도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입니다. 이별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졌어. 이 말은 맞지만 불완전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배운 것을 이제 그들 없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상실에는 언어와 의식이 있지만 획득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상실은 울부짖지만 획득은 구석에 앉아 계속 기다립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 서야 합니다. 만약 그 얼굴이 당신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마도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쩌면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교훈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교훈을 가르쳐 준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걸어갑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지워지지 않지만 변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당신을 깨워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아주 조용히. 당신 안에 그 장면이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읽었고 교훈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져다 준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기에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그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생각, 어떤 숨결이 그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 제자리를 찾은 것은 바로 이해 그 자체였습니다. 이해가 고통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순간까지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방황하던 감정이 이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제 달라졌다 라는 문장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깊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이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문이 두드려졌고 그것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깨어남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우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원했던 건 그들을 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었죠. 그날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고통 대신 당신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남습니다. 조용한 감사함입니다. 그 일이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그 일이 지나가면서 당신 안에 열린 문을 발견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면, 오늘 그 얼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댓글에 단 한 단어로 그 느낌을 남겨주세요.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누군가의 마음속 문을 부드럽게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칼 융의 조용하면서도 심오한 지혜를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